선진국 중에서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은 곳은 일본뿐입니다. 일본의 회사원 중 10%가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사내 실업자의 존재가 일본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 실패의 근원으로 보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내자는 목표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인 양적 완화책은 일본 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입해 대량으로 화폐를 공급하고 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면 원래대로라면 금리가 상승해야 하지만 일본 은행이 국채를 계속 사고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촉진되면서 이것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GDP를 증가시키는 것은 거시 경제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오르지 않은 것으로부터 물가 상승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전혀 추진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실질 금리가 떨어졌는데 설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의 경영자들은 왜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향후 시장 환경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경영자들이 일본 경제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으며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비 투자가 낭비되는 위험성을 우려하여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직은 제도 필요를 일으키고 있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조직이 제도 필요를 일으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경영자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본에서는 장기간 불경기가 계속된 탓인지 기업의 경영자가 미래를 불안해하고 현상 유지를 최우선하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광경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보수도 고액이며 무엇보다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조직을 바꾸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즉 기업 경영자는 엄선된 사회의 엘리트여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자신감과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되고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도 기업 경영자가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면 경영자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채무 초과를 방치한 경영자는 처벌된다는 엄격한 룰도 설정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컨설팅 회사인 PwC 재팬그룹의 일본 기업 경영자들에 관한 국제 비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일본에서 향후 1년간 자사의 성장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고 응답한 CEO는 불과 1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 성장에 자신 있다고 답변한 CEO의 비율이 과거 8년에 걸쳐서 매년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 기업 경영자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를 성장시킬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조직의 우두머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경제 동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동향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힘이며 정부는 그것을 측면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리크루트 워크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실 현 시점에 있어서도 일본의 기업 조직에는 회사에서 일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사내 실업자가 400만 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미국 등 생산성이 높은 국가와 비교하여 동일한 금액을 벌기 위해 1.5배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노동자들이 미국인이나 독일인보다 훨씬 능력이 낮고 1.5배의 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1.5명 중 0.5명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사내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본 전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상 사내 실업자 400만 명이 없어도 회사의 업무는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인력이 다른 일에 종사한다면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원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평균 임금은 상승할 것입니다. 즉 사업을 최적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상승하고 이것이 임금 상승을 더 가져오는 플러스 순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형 경영 중 하나로 여겨지는 종신 고용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형 경영의 특징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같은 발상은 기업 조직을 파괴하고 큰 손해를 입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사를 키울 자신감이 없는 CEO와 사내 실업자들로 인한 영향은 일본 내 좀비 기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기업 파산을 방지하는 데 쓰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와 종합연구소 금융조사부의 사토시 주임 연구원은 이번 C19 감염증 대응 운영은 리먼 사태 시에 실시한 자금 지원 잔액에 비해 4배 이상으로 규모가 부풀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에 의한 지원책이 길어지면 느슨한 심사에 대출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작년 7월 15일 회견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이 오래 살아남아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좀비 기업론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어 심각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제 회복 속도가 완만하다는 것을 이유로 자금 융통 지원은 아직 꽤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말했습니다.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7월 일본의 기업 도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789건으로 지난 30년간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자사의 성장에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 CEO들과 400만 명에 달하는 사내 실업자,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도산하지 않게 막아주는 일본 정부의 삼박자가 일본 경제를 더욱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